퇴근하고 집에 오면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 밥도 귀찮고 씻는 것도 귀찮고. 근데 그 와중에 폰은 어김없이 손에 들려있지. 인스타 피드 내리다 보면 어디서 누가 데이트한 사진이 뜨고 커플 여행 사진 뜨고 그걸 보면서 뭔가 나도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 근데 딱 그 순간 또 현실이 같이 떠오르잖아. 소개팅 잡고 뭐 입을지 고민하고 어디 갈지 찾고 대화 이어가면서 눈치 보고 나 어때 보이려나 신경 쓰고 여기서 마음에 들면 연락 기다리고 연락 안 오면 왜 안 오지 생각하고 그 상태로 열을 보내고 결국 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그 과정을 떠올리면 에너지 생각하면 그냥 폰 내려놓고 눕고 싶어지는 거야. 그러다 잠들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출근하고 그게 반복이야. 이거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안녕, 난 제이야. 난 사람 심리에 관심이 많고 심리 분석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 만약 너가 사람 심리에 관심 있고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줘. 오늘 얘기할 건 요즘 2030세대 사이에서 조용히 아주 빠르게 번지고 있는 연애관의 변화야. 입만추 시대라고 들어봤어? 자만추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입만추는 인위적인 만남 추구. 쉽게 말하면 우연히 마음에 드는 사람을 기다리는 대신 처음부터 연애할 의사가 있는 사람과 만나자는 거야. 소개팅, 데이팅 앱, 번개팅 같은 거. 근데 이게 단순한 만남 방식의 변화가 아니야. 이 뒤에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30의 심리가 아주 깊이 숨어 있어. 그 심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왜 지금 이 세대가 연애에 이렇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연애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까지 보여.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요즘 젊은 세대가 연애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MZ세대를 보면서 얘들은 연애도 안 하고 연결도 싫어하나 봐라고 생각하거든. 어른들이 특히 그런 말 많이 해. 근데 이건 완전히 틀린 말이야. 2024년 넬슨 코리안 클릭 조사를 보면 인기 연애 예능 프로그램 선호 시청층은 전부 20대와 30대야. 연애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현실 연애는 안 하면서 연애 콘텐츠는 제일 많이 보는 세대가 바로 2030이야. 이 역설이 핵심이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연애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현실 연애를 하기가 너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거야. 뭔가 중간 어딘가에서 막혀 있는 거지. 데이터 컨설팅 기업 PMI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MZ세대 57.3%가 연애 경험이 없다고 했어. 그리고 현재 연애 중이라고 답한 사람은 단 24.2%야. 나머지 75.8%는 지금 연애를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이 숫자가 작은 숫자처럼 보여? 아니야. 거의 4명 중 3명이 연애를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 중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연애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거나 시작할 엄두가 안 나서라는 게 핵심이야. 자, 그럼 왜 연애를 안 하냐고?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소셜 디스커버리 서비스 위피가 2025년 5월에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연애 가치관 설문조사를 했어. 이 조사에서 2030이 연애를 회피하는 이유 1위로 꼽힌 게 뭔지 알아? 경제적 문제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야. 바로 감정노동이었어.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챙기고 갈등을 관리하고 눈치를 보고 표현을 조율하는 그 감정적 수고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이게 단순히 귀차니즘이 아니야. 이건 진짜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신호야. 이걸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면 자기조절 자원 고갈 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어. 미국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가 주장한 이론인데 쉽게 말하면 인간의 정신적 에너지는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직장에서 하루 종일 업무 스트레스 받고 상사 눈치 보고 회의 준비하고 보고서 쓰고 나면 퇴근할 때쯤 그 배터리가 거의 바닥나. 집에 도착하면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감각. 그게 심리학적으로 정확히 설명되는 현상이야. 그 상태에서 연애까지 하면? 상대방 감정 챙기고 카톡 빨리 답해야 하고 데이트 준비까지 하면? 배터리 0%야. 스마트폰 배터리도 0%에서 충전 없이 계속 쓰면 고장 나잖아.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요즘 2030이 연애를 기피하는 건 연애 자체를 싫어해서가 아니야. 그 연애에 들어가는 감정적 에너지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서야. 이건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야. 경쟁이 치열하고 경제적 압박이 크고 번아웃이 일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이야. 오히려 자기 에너지를 의식하고 관리하려는 게 이 세대의 특징이야. 무작정 흘러가는 대신 내가 지금 이걸 감당할 수 있나? 를 먼저 따지는 거지.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의 조사를 보면 2030세대 중 연애, 결혼, 미래 등을 포기한 비율이 무려 68.8%야. 그 중에서도 결혼 포기형이 50.2%. 이게 정말 놀라운 숫자잖아. 절반이 넘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이유에는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드는 감정노동의 부담도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어.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건 이 조사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밝혔듯이 앞으로도 연애를 하지 않겠다는 진짜 비연애주의자는 21.4%에 불과해. 나머지는 연애를 원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입만추 트렌드가 등장하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러면 에너지 소모가 너무 무서우니까 아예 안 만나면 되지. 왜 입만추야? 맞아, 그게 원래 결론이었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입만추가 오히려 그 에너지 소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어.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다가 오히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낸 거야. 그 심리를 이해하려면 자만추의 진짜 비용을 먼저 알아야 해. 자만추의 가장 큰 심리적 비용이 뭔지 알아? 불확실성이야.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른 채로 마음을 키워가고 고백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눈치 보고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면서 에너지를 잔뜩 쓰는 거야. 헤어지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지고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조사에서도 자만추의 단점 1위로 꼽힌 게 상대의 연애 의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였어. 그리고 사귀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도. 그 불확실한 시간 동안 감정 배터리는 계속 빠져나가는 거야. 아무 결과도 없이. 반면에 입만추를 선택한 사람들이 그 이후로 1위로 꼽은 게 뭔지 알아? 상대가 연애 의사가 있음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야. 40%가 그렇게 답했어. 2위는 목적이 분명하다였고. 이게 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싶다는 심리야. 처음부터 서로 연애를 원한다는 전제하에 만나면 그 눈치 보는 시간도, 거절 두려움도, 주변 관계 복잡해질 걱정도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입만추가 에너지 소모를 훨씬 줄여주는 방법인 거야.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교환 이론으로 설명해. 1959년에 티보와 켈리가 제시한 이론인데 인간은 모든 관계에서 무의식적으로 비용과 혜택을 계산한다는 거야. 이 관계에 내가 투자하는 시간, 감정, 에너지 대비 얼마나 되돌아오는지를 따지는 거지. 원래 이 계산을 무의식에서 했다면 지금 2030은 이걸 아주 의식적으로,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야. 연애를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자원 배분의 영역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지. 이게 차갑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생존 전략에 가까워. 실제로 최근 한국에서 흥행 중인 드라마들을 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월간 남친은 현실 연애에 지친 주인공이 구독형 가상 연애를 경험한다는 설정으로 2026년 3월 글로벌 비영어쇼 4위까지 올라갔어. JTBC 드라마 미혼 남녀의 효율적 만남도 자만추를 접고 입만추를 택하는 30대 직장인의 이야기로 꾸준한 시청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두 드라마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전부 효율적 연애가 주제야. 감정 소모를 줄이고 결과에 집중하는 현대인의 심리가 드라마 속에 그대로 반영된 거야. 콘텐츠가 트렌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트렌드가 콘텐츠에 반영된 거지. 이 트렌드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글로벌 데이팅 앱 플랜티 오브 PC가 2026년 연애 트렌드로 발표한 내용 중 스타투스 플렉싱이라는 개념이 주목받았어. 시츄에이션십처럼 관계가 애매하게 흐르는 것을 거부하고 처음부터 관계의 상태를 명확하게 정의하자는 흐름이야. 우리 지금 사귀는 거야, 아닌 거야? 이걸 처음부터 명확히 하자는 거지. 불명확한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소모를 없애겠다는 거야. 전 세계 젊은 세대가 공통적으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거야. 자, 이쯤에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야겠어. 그러면 입만추 효율 연애가 답이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심리학자들은 여기서 경고를 하나 해. 바로 관계의 단기화 함정이야. 처음부터 조건을 따지고 ROI를 계산하고 빠른 결론을 내리다 보면 관계가 깊어지기도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사람을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 3번의 만남과 10번의 만남에서 보이는 사람이 달라. 효율을 너무 앞세우면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사람은 내 기준에 맞지 않아라고 빨리 판단해버리게 돼. 실제로 데이팅 앱을 연구한 연구자들이 일관되게 지적하는 게 이거야. 너무 많은 선택지가 주어지면 오히려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선택의 역설이 생긴다는 거지.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입만추를 경험한 사람들이 기대보다 감정이 깊어져서 당황했다는 반응이 꽤 많아. 왜냐하면 입만추는 거절과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잖아. 처음부터 안전한 전제 조건에서 만나다 보니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 수 있게 되는 거야. 불안이 없으면 본 모습이 나오거든.
방어 본능이 낮아지면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입만추가 꼭 감정 없는 차가운 만남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빠르고 진솔하게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해.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MZ세대가 연애를 효율적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낭만을 포기한 게 아니야. 현대카드 뉴스룸에서 발표한 MZ세대 연애 분석을 보면 오히려 MZ세대는 열정과 헌신, 진정한 결속을 추구하는 낭만적 사랑에 강하게 이끌린다고 해. 외롭고 고립된 환경에서 자라온 세대일수록 진짜 연결에 대한 갈망이 더 깊다는 거야. 효율을 추구하는 건 연애 자체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제한된 에너지로 좀 더 현명하게 맞는 사람을 찾고 싶어서야. 에너지를 함부로 쓰다 또 상처받기 싫다는 방어 심리와 그럼에도 진짜 사랑을 원한다는 갈망이 공존하는 거지. 그러면 왜 많은 2032인만 추보다 연프 대리 만족을 더 많이 선택하냐고? 거기엔 한 단계 더 깊은 심리가 있어.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연애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대리만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9%야. 절반이 연프로 연애를 대신한다는 거야. 이게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니야. 심리학에서는 이걸 안전한 관찰 모드라고 볼 수 있어. 현실 연애에서는 내가 직접 감정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지만 연프를 보면서는 감정적 경험은 하면서도 비용은 0이잖아. 설레고 두근거리고 안타깝고. 그 감정을 다 느끼면서도 나는 상처받지 않아. 극도로 에너지가 고갈된 현대인에게 이건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야. 근데 솔직히 말할게. 이게 장기적으로 좋은 건 아니야. 연프 시청은 현실 연애에 대한 기대치만 높이면서 실제 관계를 맺는 능력은 오히려 퇴화시킬 수 있거든. 드라마 속 완벽하게 연출된 감동 장면에 익숙해지면 실제 소개팅에서 조금만 어색해도 이 사람은 아닌가 봐라는 생각이 더 빨리 들게 돼. 현실 연애는 어색하고 서툴고 불완전한 순간들이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는 거야. 이게 연프와 현실 연애 사이에서 점점 더 깊어지는 괴리감의 원인이야. 그렇다면 이 효율 연애 시대에 진짜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 바로 의도적인 느림이야. 입만추를 선택하더라도 첫 만남에서부터 빠르게 판단하고 결론 내리려는 충동을 조금 내려놓으라는 거야. 사람은 판단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게 돼 있어. 효율적인 방법으로 만났더라도 그 관계 안에서는 억지로 빠르게 밀어붙이지 말라는 거야. 속도를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것. 그게 효율 연애 시대에 진짜 사랑을 찾는 가장 중요한 스킬이야. 또 하나. 요즘 한국에서 떠오르는 입만추의 새로운 형태가 있어. 취향 기반 커뮤니티 연애야. 조선일보 조사에 의하면 즐겨 만나는 모임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40.5%였고 최근 소모임 서비스의 월간 순 이용자 수가 데이팅 서비스의 월간 순 이용자 수를 역전했어. 클라이밍 모임, 톡서 모임, 보드게임 클럽 같은 데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는 거야. 이게 자만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입만추에 가까워. 비슷한 취향과 가치관이라는 전제 조건이 이미 깔려 있으니까. 자만추의 자연스러움과 입만추의 효율성을 동시에 챙기는 방식이야. 억지스럽지 않으면서도 공통분모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지. 사실 말이야,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이 세대가 연애를 포기한 게 아니라 연애를 다시 정의하고 있다는 거야. 예전처럼 우연히 만나서 운명인 줄 알고 무조건 감정에 몸을 맡기는 연애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존중하면서도 상대를 진지하게 알아가는 방식을 스스로 설계하는 거야. 이게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아주 성숙한 태도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거니까. 연애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가 있어. 효율 연애를 선택하든 자만추를 선택하든 비연애주의를 선택하든 그 어떤 방식도 틀린 게 아니야. 근데 한 가지만은 기억해. 진짜 관계는 결국 내가 먼저 감정의 문을 열어야 시작돼. 아무리 효율적인 방법으로 만났어도 아무리 처음부터 조건이 맞아도 결국 그 사람과의 진짜 연결은 내가 어느 순간 계산을 내려놓고 이 사람이 좋다는 감정에 솔직해지는 순간 시작됐거든. 그 순간이 두려워서 계속 거리를 두고 있다면 방법이 뭐든 진짜 사랑은 시작되기 어려워. 2026년 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30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효율을 추구하는 것 나쁜 게 아니야. 감정 소모를 줄이려는 것도 맞아. 근데 그 효율 뒤에서 관계에 대한 깊은 갈망을 억누르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자신에게 물어봐. 연애를 하지 않는 건 선택이지만 연결을 두려워해서 피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회피야. 그 차이를 아는 것, 그게 출발점이야.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든 그 안에서 진짜 나를 보여줄 용기를 잃지 마.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야.
임만추 시대가 온 건 이 세대가 연애를 포기해서가 아니야. 오히려 더 현명하게, 더 진지하게 사랑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야. 감정 낭비 없이 진짜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거야. 그 마음 나는 충분히 이해해.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너, 조금 더 나 자신을 믿어봐. 에너지를 충전하고,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리고 조금씩 문을 열어봐. 진짜 사랑은 계산을 끝낸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계산을 잠시 멈추는 그 순간에 시작되거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줘. 나는 제이야. 다음 영상에서 봐.